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가계 상황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팬데믹 당시였죠. 이 당시에 쌓인 초과 저축 규모가 상당하다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이걸 많이 소진했고 이제 거의 다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소비를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현지 분석도 있는데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분석 자료인데요. 미국 가계는 팬데믹 시기에 막대한 초과 저축을 쌓았죠.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인들이 돈을 거의 안 썼고요. 미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여윳돈이 급증했습니다. 미국 가계의 초과 저축액은 2021년 8월에 2조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50조 원으로 정점을 찍었고요. 그 뒤에 조금씩 줄었습니다. 월 평균 700억 달러씩 줄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월 850억 달러로 그 감소액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다 올 3월 기준으로 초과 저축액이 모두 소진되고 마이너스로 전환했다라는 게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의 분석입니다. 초과 저축이 소진되면 이제 미국의 탄탄한 소비는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연은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과 저축이 탄탄한 소비를 이끈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지 유일한 요인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초과 저축은 다 썼지만 일단 강한 노동 시장이 미국의 소비를 받쳐줄 것이라는 거고요. 또 임금이 계속 상승하고 신규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다우지수가 6거래일째 상승한 것처럼 미국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자금 여력이 여전하다라는 거죠. 다만 고금리로 인해서 자산 대비 부채가 많은 저소득층은 소비 여력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오토론이나 카드론은 변동금리 대출이어서 이자 부담이 늘 수가 있겠죠. 그럼 소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가계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금융비용이 덜 들고 강력한 노동시장과 뜨거운 자산시장 때문에 미국의 소비는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게 샌프란시스코의 전망입니다. 다만 고금리가 계속 오래되고 노동시장이 흔들린다면 탄탄한 소비는 좀 주춤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FOMC가 끝난 만큼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매파 발언, 비둘기파 발언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도 같이 정리해 주시죠. 네, 현지 시간으로 8일 리사쿡 연준 이사와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콜린스 총재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좀 더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FOMC 때 파월 의장이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의 연장선인데요. 콜린스 총재는 이날 MIT 연설에서 아직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이 부족하다라면서 인플레 목표치 2%를 달성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같은 날 리사쿠 기사도 금리보다는 금융 안정성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 지역은행이 잇따라 파산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금융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비은행 금융사들의 대출이 최근 들어 늘고 있지만 금융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위험을 초래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지역 은행들의 채권 투자 손실에 대해선 여전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오토론과 신용카드 연체율 상승도 주시하고 있다라고 전했고요.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상업용 부동산이나 저소득층의 연체율 모두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 연준 인사들은 밀컨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많이 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총재와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총재는 인플레가 서서히 잡히고 결국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반면 매파인 닐 카스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물가에 달렸을 텐데요. PCE보다 계속 높게 나오고 있는 CPI의 4월 수치가 다음 주 15일에 발표됩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국제 유가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주거비와 보험료 등은 완화 방향으로 틀었을지 그게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CPI에 따라서 단기적인 금리 인하 전망이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크죠. 이에 비해서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스위스에 이어서 7일에 스웨덴이 금리를 인하했고요.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영국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동결할 가능성이 크지만 향후 금리 인하 힌트를 주느냐 여부가 관심일 텐데요. 이 부분에 따라서 ECB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